짧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령 지역의 비대면 시기 원격 수업으로 인한 우리 학습 격차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그리고 명성철 보령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 또 청양교육장님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 토론에 참석해 주신 초중고 학생 대표 여러분, 또 교원 대표 여러분, 특히 학부모님들, 혹시 지금 직장에서 나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금산 중앙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똑똑 수학 탐험대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AI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 수업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단원의 수와 연산 중에서 어느 쪽을 지금 모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충하면 되겠는지, 이게 AI가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해서 전국에서 5군데가 하는데 충남이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장관이시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셔서 학부모님들 말씀도 듣고 우리 선생님들 말씀도 들었는데, 어디를 가도 말씀은 비슷합니다. 오늘이 보령이 마지막입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청양교육장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홍성은 2번을 하셨어요. 2번째는 교육부의 연구관이 오셨었는데, 누가 오셔도 나오는 이야기는 학생 부문에서, 또 교원 부문에서, 학부모 부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 공통되는데요. 지금 제가 5군데째 오고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잘 아시는 대로 학습 격차와 학력 격차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당일 발생하는 거, 이번 주에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학습 격차라고 볼 수 있지만,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도 발생하는 거, 이건 이제 학력 격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의 학습 격차를 최소화시켜낼 때 학력 격차가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것인데, 대면 수업에서도 학습 격차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교직에 들어선 지 이제 40년 정도 되는데, 그때에도 학습 격차는 있었습니다. 대면 수업일 때든 비대면 수업일 때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각각의 교육 주체가, 학생, 교원, 학부모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협업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모으고자 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쪽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만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것 좀 있었구나. 어제도 장관께서 그 얘기를 같이 오신 그 직원하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30-40분 이렇게 쌍방향 실시간 수업 자료 영상을 준비하는데 약 3시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은 주당 32시간 수업을 하셔야 돼요.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연구관이 와서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선생님께 바라는 것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45분, 50분, 40분 이걸 다 채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업 중에 이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을 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과제 제시형 수업하고 섞어서 해도 되고, 그리고 3가지를 다 섞어서 해도 좋은데, 교사와 학생 사이에 피드백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명숙이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것도 놀라운 생각인데, 이런 칭찬과 격려와 환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 좀 약한지 생활 태도는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아 달라고 하는 것이 전국 공통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학생들이 수업 받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이 답답했던 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다 보면은 서로 궁금했던 것들이 잘 풀려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대면 수업 때도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비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 그 시간마다 좀 행복하게 즐겁게 수업을 듣고 또 한 시간만큼 또는 일주일 수업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또 교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는 것만큼 보령의 그런 비대면 시기 원격 수업을 통한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보령 교육을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보령을 너무 많이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보령교육청을 방문해 주시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문 교육장님 또 학교 운영위원회 명성철 위원장을 비롯한 또 청양의 이은혁 교육장님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저는 요즘 저출산 고령의 시대의 가장 큰 것 해결 방안은 교육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도시가 만들어가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 보령에 아시는 것처럼 산무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렇게 해가지고 산무교육을 현재 실현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의 대비까지 일부 지원을 해주어서 정말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에서 뒷바라지를 응원을 잘해주고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고맙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특히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환경에 맞춰 따라갈 수뿐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도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환경을 비롯해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보령의 교육도시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앞으로 새해한 시대 우리 보령에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함께 해줍사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토론자 그리고 학생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거듭 축하드리고 우리 보령을 교육도시로 만드는데 함께 하시자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파초등학교 후도공교장 4학년 유찬희입니다. 교육감님 덕분에 제가 국사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해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웅천초등학교 한태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육 현장은 불가피하게
블렌디드 러닝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역 간 또 학교 규모 간 등교 수업 일수가 차이가 남으로써 격차가 발생을 했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스마트 환경의 차이, 또 가정학습 조력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정보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했느냐에 따라서도 학습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올해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될 그런 교과별 최소 수준의 성취 기준조차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학력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초등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 초기 적응 교육 대신에 EBS 교육방송을 시청을 했었고요. 또 이후에도 등교 수업 횟수가 적어서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초등 저학년의 그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또 기초 기본 학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바로 오늘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생생한 교육 주체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 또 빠른 학생 모두가 학력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다 함께 경청해 보시고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발제자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발표자분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수업과 또 등교 수업을 병행해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을 우리 보령의 학생들을 대표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대천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주목 학생의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내여자중학교 3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고 1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여고 1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여고 3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내여중 3학년입니다. 저의 코로나 시대 공부법은 메가스터디로 주로 인강을 듣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 문제집을 풀곤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희 학교는 2주에 한 번씩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따른 나만의 학습법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엠베스트 등 인터넷 강의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올려주신 온라인 강의 다시 보면서 문제를 풀거나 요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요즘엔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좋은 점은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고 몰랐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하니까 제 혼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옛날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학원을 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가 일찍 끝나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 학원 숙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 수업이 왜 힘드냐면 친구들과 같이 같이 안 해서 너무 지루하고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들, 그런 거를 원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건데 원격 수업이 많다 보니 아쉽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같이 진행되어서 당황스럽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되게 많아요. 원래 이맘때면은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밌는 활동들 많이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고 그렇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나은 선생님께 바라는 점은 EBS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의 목소리와 얼굴이 담긴 영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강의 같은 경우 교과서와 진도가 잘 맞지 않아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찍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2학습터 강의를 수업 시간보다 더 길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강의를 끝까지 안 듣는 경우가 많곤 합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한 학기에 한 번 시험을 보게 되면서 시험 범위의 양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 범위를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수업을 한 내용을 등교했을 때 짧게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체육 시간에 함께 체육을 하고 싶고 점심도 같이 먹고 싶고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종욱입니다. 저는 이번에 학습 격차에 대한 견해를 주제로 저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 정도가 경제뿐 아니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불과 올해 1월 초에만 해도 우리가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또한 교실 환경, 학습 환경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코로나가 변화시킨 학습 환경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시 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 격차, 가정 환경 등 여건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벌어지는 학습 격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중 저는 마지막 질문인 학습 격차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습 격차와 사교육 사이의 관계입니다. 학습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교육과의 관계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학원이든 인터넷 강의든 어떠한 형태로든 사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교육 활동을 하는 학생과 사교육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이렇게 학습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수업입니다. 현 시점에서 학습 격차를 바라볼 때 코로나 사태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온라인 수업은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강의나 인터넷 강의는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도 잘 따라갈 것이지만 그에 반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사의 시선에서 행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업의 방관자가 되기 쉽고 교육, 학습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격차는 더 심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학습 격차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사와 학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우선 학생의 기초 실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의 기초 실력을 확인하게 되면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학습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이의 학습 동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등이 학생의 학습 동기를 키워준다면 학습 능력이 생겨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학생 자신이 노력하면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의 방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위의 학습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방향의 온라인 수업은 오히려 학습 격차를 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수업의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실시간 상방향 수업을 늘리게 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교사는 수업만 하고 학생들은 수업만 듣는 일방향 수업보다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학습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외에도 학습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원인들 중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 자신의 의지에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수준의 사교육을 받고 같은 수준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자신의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그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습 격차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격차를 없애려면 지역 격차도 없애야 하고 심지어는 빈부 격차조차도 없애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학습 격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역 격차, 빈부 격차에서 오는 학습 격차는 인정하되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의 3주체 간의 노력으로 학습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컨텐츠를 직접 제작, 녹화를 해서 평소 수업하는 모습처럼 컨텐츠를 올려주어서 그걸 공부하는 거하고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거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것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아까 저기 영상에서 나왔듯이 그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학습 능력도 저하된다고 말했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 직접 학교에 가서 등교 대면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만든 컨텐츠를 희망한다는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 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 자신의 의지다. 이 말이 마음에 무척 와닿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그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데 관건이다. 그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이중고를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대천 동대초등학교 김희수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학년을 가르치고 있지만 비교해보면 달라진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 수업 모습일 것 같은데요. 등교 수업과 원격 학습을 병행하면서 초등 교육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대초는 한 학급당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과밀학급입니다. 때문에 컨텐츠와 과제 제시를 혼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온라인 학습을 초반에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등교 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40분 수업을 하면 됐지만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당 3-4시간, 본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원격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은 매주 협의회도 진행하고 연수도 새롭게 듣고 영상 자료를 만들어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 방식에 더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가정별로 스마트 기기 보유 상황을 확인하고 제공했지만 학교가 보급할 수 있는 수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서로 시간을 나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30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쌍방향 수업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초등학생의 경우 스마트 기기 사용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온라인 학습터에 로그인하고 수업을 재생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 지속될수록 학습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안내 동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보고 쌍방향 수업 기능을 익히기 위한 여러 번의 시범 수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똑같은 문제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을 생각하면 국가 차원에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 보급률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 확인 문제입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질문을 듣고 제가 직접 순회 지도를 도는 것으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해 수업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 시에는 질문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느릴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글 설문지나 라이브 워크시트 같은 여러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차시별 문제도 만들고 개인별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피드백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줌이나 학급 SNS를 이용해서 이해도가 적은 개념에 대해 따로 수업 후에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한다고 오후에 1시부터 하는 줌 수업에는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원래는 30명이 다 수업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 15명 정도의 아이만 데리고 수업 후 피드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원격 학습에 대해서는 평가도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배움이 빠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는 활동을 10분도 되지 않아 끝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학기 때에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활동 과제를 선택과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먼저 끝내는 친구들은 다른 활동도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선택과제가 많은 것 자체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으로 과제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교육 현장의 모두가 유의미한 온라인 학습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받아들이는 쪽 둘 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는 찾아올 것이고 오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16년차 교사 안경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한 학급당 32명씩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과밀학급에 해당하고요. 보령 1번지 학교답게 현재까지 모든 교과 수업을 2학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교과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블렌디드 러닝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적인 측면에서는 원격과 등교 수업을 투 트랙으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교과 내용에 맞춰서 원격과 등교 수업 시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나누고 평가 요소를 분배하는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평소보다 2배로 해서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였지만 캠이 없는 학생, 접속만 해놓고 늦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등 딴짓하는 학생, 참여하는 학생만 계속 참여하는 저조한 반응. 지금은 이마저도 계속 줄어서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체크를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님 등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교사인 저도 원격 수업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등 비교과 교육과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상 시청 위주의 활동만으로는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시기에 파행 운영이 이루어지는 등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 모두 학생들의 집중도 및 학습 의욕 저하에 따른 학습 격차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죠.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등교 수업 시에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보장을 통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수준별 맞춤형 대면 수업 활성화를, 원격 수업 시에는 교육청의 인력풀 검증 시스템을 거친 학업관리사가 상주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비슷한 학업관리교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등교 수업 시에 영어나 수학처럼 한번 흥미를 잃어버리면 따라가기 어려운, 즉 배움이 느린 학생과 빠른 학생의 차이가 큰 과목의 경우 교사들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면 수업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학업을 관리해주면 원격 수업 시에 놓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원격 수업 시에는 교육청의 인력풀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학업관리사 고용을 통해서 자영업자 연계 학업관리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학업관리사가 학부모님을 대신해 학생들의 원격 수업 및 과제를 관리해주는 멘토 역할을 하게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도 살리고 학습 격차 양극화 해소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혼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키트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하며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주로 하셨죠? 네네. 네.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선생님들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 시에는 방과 후에 그 교과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10인 미만의 소규모 수준별 맞춤형 강좌를 개설해서 이제 수준별로 그 학생들 배움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에 맞춰서 네. 예. 교과 보충 보충 수업을 해줘야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학업관리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방과 후 강사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네. 학생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네. 그 학업관리사를 이렇게 채용을 계약을 해서 네. 돌봄교실처럼 네. 이렇게 학습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네네. 원격 수업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걸 이제 관리해주는 학업관리사가 초등학교에서는 긴급 돌봄으로 네.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 원격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제안을 하신 겁니다. 또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령시에서는 지난번 7월 달에 집콕 머드 체험 세트를 보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세트를 이렇게 해서 보급도 해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안내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수시로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직접 이렇게 지켜본 부모님들이 걱정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 중, 고에 각각 다니는 세 자녀를 둔 남미정 학부모님 오늘 자리 계시는데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어도 등교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원격 수업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믿음이 그닥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만 하는 아이들에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수업을 한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지 않고 제 시간에 원격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시작된 원격 수업은 기대보다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은 2학습터로 수업을 대체하였고 2학습터 수업은 당일 안에만 수업을 들으면 출석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원격 수업 시간은 등교 수업 때보다 짧았기 때문에 9시에 출석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도 2시간 남짓이면 하루의 수업 분량을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로 수업을 올리시기도 하였지만 거의 학습 콘텐츠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업의 질은 그닥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원격 수업은 그나마 EBS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동일하게 시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과목별 수업 시간도 제대로 지켜야 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는 수업 이후 제출해야 할 과제의 양이 꽤 많아서 차라리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했었으니까요. 원격 수업도 점점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새로운 수업 방식에 아이들도 집중을 하는 듯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격 수업이 재미가 없더라도 제 시간에 듣도록 노력을 하였고 한꺼번에 듣더라도 처음에 접속하는 시간은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수업 후 집에 가지고 있던 문제집 같은 것을 이용을 하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였고 특히 수학은 한번 뒤떨어지면 따라잡기가 힘들어서 항상 단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나마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현 학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모님이 학습에 대한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격차가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교 수업 때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원격 수업으로는 그것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격 수업 이후 중위권이 사라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양분화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콘텐츠 중심의 2학습터 수업이 아니라 쌍방향 수업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닌 학교에서도 2학기에 들어와서 쌍방향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이 있는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보다 수업의 교과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콘텐츠 중심의 1학기 때보다는 아이들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선생님,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욱 학습에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돌봄 교실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저학년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려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 가정의 아이들, 우리말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원격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돌봄 교실을 지금보다 확충을 해서 원격 수업을 할 때 곁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학년 위주, 저소득층 위주로 하지만 고학년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키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쌍방향 화상 수업을 지켜보니까 선생님의 출석 확인 시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원격 수업도 등교 수업과 같은 것인데 온라인 상이라서 그런지 수업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현재의 학습 태도와 실력을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학기 동안 원격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 대한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수업 격차가 많이 난다는 응답이 55% 이상 나왔습니다.
수업 격차 발생 원인으로는 교사 학생 간 피드백, 즉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등교 수업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고자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2020 보령 학력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지역과 함께하는 학력 성장, 느린 학생, 빠른 학생 함께 학력 성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주안점을 둔 내용은 지역 여건과 실태를 반영한 계획, 팀별 협업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발굴 지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력 성장 프로그램 적용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력 성장 기반 조성. 둘째, 교육과정 수업 연계 학력 성장. 셋째, 보령 학력 성장 역점 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학력 성장 기반 조성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활동 전문 지원단을 4영역 27명 양성하고 있는데요. 1단계 전문가 연수 지원, 2단계 자기개발 연수, 그리고 3단계 현장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전문가 지원 연수 실시했고요. 이후 2, 3단계 연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급별, 교과별, 주제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학력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성장 지원단을 위촉하여 보령 학력 성장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연계 학력 성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교 중심의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성장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온 오프라인 수업을 적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등 교사 교육과정 운영, 과정 중심 평가의 다양화, 평가 결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글 에득 책임 교육을 위한 학부모 한글 도우미 운영, 난독증 및 한글 미에득 사전 판별 후 맞춤형 지원, 한글 전문가 과정 연수를 진행하였고요. 온라인 보배쌤 채널을 활용한 한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수학, 영어, 교과,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서 마을 교육활동가 중에서 기초학력 협력 강사 두레맘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학력성장 역점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보령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보령 지역 대학생 참여 보배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1 맞춤형, 소수 그룹형 교과 보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이 학습 멘토링을 해주는 학력 향상 한마음 업 프로젝트를 매주 토요일 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연계 보배 학력 성장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연계 권역별 캠프, 도서 육지 학교 간 협력 학습,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 적용, 창미 특기적성 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온라인 수업 보배쌤 채널을 구축하여 초, 중학교에 제공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영어 초급, 영어 중급, 세마기, 4개 채널 운영 전문가 지원단이 기초학력 증진 수업 컨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2020 보령 학력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력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소통, 공유, 협업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사의 전문성 발휘로 학교가 만족하는 장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 학력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여고 회장 조혜원입니다. 저희 학생 모둠에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강의는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질문을 하기에 소통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여쭤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다수 학생들의 참여와 집중이 잘 되는 수업은 소통이 많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쌍방향 수업에서 집중이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컨텐츠 활동 수업 시에 수업의 통일성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중고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통이었는데요. 이러한 소통을 중심으로 수업과 활동을 한다면 학습 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 그 다음에 관창 같은 중규모 학교, 그 다음에 시내 대규모 학교, 그 다음에 여상, 그 다음 저와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다양하게 오셔서 의견들이 다양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 이렇게 지원하는데 너무도 어렵다. 그러나 열심히 지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학기 때에는 온라인, 이제 안 하다가 온라인, 그 다음에 지금 쌍방향과 온라인, 대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면 지역에 우리 오신 학부모님께서는 쌍방향 온라인 하고 그다음에 대면 하니까 세 가지가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쌍방향은 한번 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 내용을 선생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못 들은 내용을 다시 반복할 수 있고 두 번, 세 번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면하니까 또 배운 내용을 또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저학년, 그러니까 학력이 조금 떨어진 애는 괜찮았다고 얘기하셨고, 대면도 괜찮고 거기에 온라인과 쌍방향 함께 하니까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규모라든가 대규모 학교에서도 요새 쌍방향 쪽인데 쌍방향을 하는 쪽에 말씀을 하셨고 좋은 점 하셨는데,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준비물, 쌍방향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걸 준비할 때 준비물을 사전에 예고 없이 하니까 저 선생님만 하네?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하기 전에 전날 미리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예고라든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을 쌍방향이나 온라인 할 때 학습 자료, 미리 부모님들이 애들 옆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 학습 자료를 미리 복사해서 나눠주거나 미리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그 내용이 끝났을 때 그 자녀가 무엇에 체크했거나 기록한 내용이 학습지가 많지는, 아까도 많이 주면 또 어렵고 적게 주면 낫지만 알맞은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은 쌍방향 수업이 괜찮지만 저학년으로는 쌍방향도 어렵고 온라인도 어렵고, 그래서 저학년 1학년 정도 되면 그 학습지를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온라인보다 대면 수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천초등학교 교사 백기현입니다. 네, 저희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 사례 그리고 지원청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먼저 지원청 차원의 인력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보배쌤이나 두레맘 이러한 인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기초학습을 도와주고
온라인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인력 지원이 더 앞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기초학습 도움이나 두드림학교 이러한 예산들을 활용해서도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차시별로 학생 개별로 수준별로 확인 문제들을 아니면 학습지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그것을 학습하고 실시간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학습했던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활동하는 학습을 더 늘려나가면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줌에서 있는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지금 등교를 하더라도 이게 토의 토론 학습을 거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학생들끼리 토의 토론을 하고 좀 배움이 빠른 학생이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서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태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짧은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핵심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학습을 할 때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실제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감을 줄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에 바라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요. 늘품위 교재나 그리고 원격 학습에 맞는 교과서 같은 것들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그러한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학습 실정에 맞는 쌍방향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청보다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 프로그램도 외국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빨리 개발되어서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 같은 똑같은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는 학습 기자재가 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고 인터넷망이 더 가정에 보급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천여고 교사 정혜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론을 해본 결과 100% 쌍방향 수업만이 답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과 함께 컨텐츠 제공을 같이 블렌디드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질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예를 들어서 실시간 50분 수업 중에 20분은 미리 찍어놓은 수업 동영상을 함께 보고 30분 동안은 수업 내용을 피드백해 줌으로써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수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컨텐츠 내용을 등교 수업 시에 원격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해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교장의 리더십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 위기를 통해서 더 나은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제 이 잘난 얼굴을 못 보여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지금 충남 교육이 고령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교육감님 왔다 가셨죠?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국장님 이은복 국장님 와 계십니다. 또 교육감님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백원규 실장님 모셨습니다. 또 도교육청 인사과에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분인데요. 김유태 장학관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충남 교육이 저희 보령교육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6개월 전부터 이 학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호텔에서 아주 이 화면도 큼직큼직하게 다 세팅 다 끝내놨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몰라도 청양국장님 와 계시죠? 그 김치 공장에서 우리를 호텔에서 못하게 예산 절감을 시켜줬습니다. 어쨌든 오늘 학생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다양하게 이렇게 와주시고 특히 섬지역 우리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학부모님들,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학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학습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런 설명을 교육감님이 하셨고 학습 격차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학력 격차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우리가 엄청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너무 앞당겨 놨습니다. 이 미래 사회에 이 어떤 인재를 키우기 위한 힘이 뭐냐면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그 미래 핵심 역량 중에서 그 핵심 역량 7대 과제를 통해서 참 학력이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중문해력 해가지고 7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다중문해력에 기초기본 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저것 해서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기초기본 학력, 학습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나무나 비슷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 아까 가시면서 교육감님께서도 몇 가지를 저한테 지시를 하고 갔어요. 그 선생님 이렇게 이거 좀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그 의견 내주시고 고민해주시고 여기 원래는 우리가 한 100여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소화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의견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우리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